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어떤 기업이 진짜 위대한 기업이고 또 어떤 기업은 그냥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기업일까 하고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워렌 버핏의 지혜를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좋은 기업과 위대한 기업,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 과연 뭘까요? 사실 언뜻 보면 그냥 비슷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풀어보죠. 위대한 기업을 찾아내는 여정의 첫걸음은 버핏과 멍거가 사용하는 일종의 필터를 이해하는 겁니다. 수많은 회사들 속에서 진짜 보석을 골라낼 때 쓰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4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바로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이게 그들 투자 철학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 내가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둘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계속 잘 벌 수 있는 사업인가? 셋째, 경영진이 유능하고 믿을 만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사는 가격이 너무 비싸진 않은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버핏 철학의 정수가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어중간한 회사 100개를 통째로 갖는 것보다 진짜 위대한 회사의 지분 아주 조금을 갖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압도하는 질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그 4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적인 경제성, 이건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버핏이 아주 재미있는 개념 하나를 꺼내듭니다. 바로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이에요. 경제적 해자,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성 주위에 깊게 파놓은 물길, 즉 해자가 적들의 침입을 막아줬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경쟁자들이 우리 회사 비즈니스에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강력하고 또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해자가 깊고 넓을수록 회사는 더 안전하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가이코나 코스트코 같은 회사는 다른 회사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낮은 비용이라는 아주 깊은 해자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코카콜라는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브랜드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해자를 가졌습니다. 다른 회사가 아무리 더 맛있는 콜라를 만들어도 이 코카콜라의 해자를 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버핏은 어떤 해자는 마치 노마폭죽 같다고 경고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순간은 정말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특히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는 산업에서는 그 해자가 순식간에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이 해자라는 렌즈를 가지고 실제 기업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부터 위대한 기업, 좋은 기업, 그리고 끔찍한 기업, 이 3가지 유형이 자본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차이를 확실하게 느껴보시죠. 먼저 정말 꿈의 기업이죠. 위대한 기업의 대표 사례, 바로 시즈캔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초콜릿 회사인데 이 회사의 경제성을 들여다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1972년에 이 시즈캔디를 2,50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 숫자 2,500만 달러 일단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놀랄 준비하세요. 아까 인수가가 2,500만 달러였죠? 근데 시즈캔디는 그 이후에 고작 3,200만 달러만 추가로 투자해서 무려 1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이 넘는 세전 이익을 쓸어 담았습니다. 이건 그냥 돈을 버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내는 기계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좋은 기업으로 분류되는 플라이트 세이프티는 어땠을까요? 이 회사도 물론 훌륭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돈을 벌려면 계속해서 아주 비싼 비행 시뮬레이터를 사들이는데 재투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을 다시 사업에 쏟아부어야만 성장이 가능한 구조인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저절로 쌓이는 시즈캔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끔찍한 기업의 예시입니다. 투자자들의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바로 항공산업입니다. 와, 버핏의 이 비유 정말 극단적이죠? 근데 이게 항공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산업 자체는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정작 투자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돈만 요구하고 이익은 거의 돌려주지 못한 아주 파괴적인 산업이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그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조차 실수를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의 실수를 들여다보는 게 우리에게는 훨씬 더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네, 그도 완벽한 신은 아니었습니다. 단돈 500만 달러 차이 때문에 그 대단한 시즈 캔디를 놓칠 뻔한 적도 있었고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보물로 판명된 방송국 인수를 걷어차기도 했죠. 그리고 스스로 내 인생 최악의 거래라고 부르는 덱스터 슈 인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덱스터 슈 인수는 우리가 꼭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이 실수로 인한 진짜 비용은요, 단순히 인속 가격 그 이상,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했거든요. 당시 버핏은 현금을 쓰지 않고 4억 3,300만 달러 어치의 버크셔 주식을 주고 덱스터 슈를 인수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 큰 금액이죠.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이 실수를 재앙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현금을 썼다면 그냥 4억 달러 손실 보고 끝났을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는 버크셔 주식을 썼습니다. 그 주식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주주들이 입은 진짜 손실액은 무려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7천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덱스터 슈의 경쟁 우위, 즉 해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간과했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 세운 원칙을 어긴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을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비유 하나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기업은 이 세 가지 저축 계좌 중 하나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은요, 이자가 말도 안 되게 높은데 돈은 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그야말로 꿈의 계좌입니다. 좋은 기업은 이자는 꽤 괜찮아요. 하지만 그 이자를 받으려면 계속해서 돈을 넣어야만 하는 계좌죠. 그럼 끔찍한 기업은요? 이자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돈을 쏟아 부어야만 하는 최악의 계좌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분석하게 될 때 스스로에게 꼭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이 기업은 과연 어떤 종류의 저축계좌일까? 마지막으로 버핏이 즐겨 인용하는 이 재미있는 노랫말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자리에 들 땐 모두 미인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몇몇은 아니더라. 투자도 꼭 이렇지 않을까요? 첫인상에 속지 않고 그 기업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투자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일 겁니다.